중국 탕산은 난징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인구 규모 5만의 지역입니다. 난징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지역은 병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9월 14일 새벽 5시, 탕산은 이 작은 병원에 한 명의 응급환자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으며 입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방금 환자와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있는 몇 안 되는 침대는 순식간에 가득 찼고, 같은 증상의 환자는 응급실 침대뿐 아니라 병원의 복도까지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입되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가까운 난징시의 병원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눈앞에서 골든타임을 넘기는 환자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산의 작창중학교는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중학교로 유명합니다. 고등학교도 입시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중국에서 재수하는 난징시의 중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시 1년을 준비하는 이유였죠. 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아침 수업이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매점에서 갑자기 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비명소리에 이끌려 나온 매점 주인의 눈앞에는 30명의 학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작창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동후리도는 별장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탕산의 공사 현장은 토요일임에도 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의 식당에서도 아침밥을 주지만 위생적이지도 않고 가격도 사 먹기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오빙이나 마투안, 그리고 또우지앙으로 아침밥을 대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죠. 이날 아침 5명의 인부가 쓰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아직 먹다만 샤오빙이 들려 있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손에 들려있는 샤오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샤오빙에 독이 들어있다. 누군가 외친 이 소리는 탕산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샤오빙을 판매했던 화성원 음식점의 점원은 샤오빙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홧김에 샤오빙을 한 입 베어물고 그녀도 함께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탕산에서 이송된 환자들은 난징시에 있는 11곳의 병원에 나뉘어 이송됩니다. 이 중 군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수용하였는데, 난징에 도착한 환자들은 이송된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액을 맞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트럭, 삼륜차 같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동원되었고, 난징 지방정부에서 구성한 지휘팀은 이 운송수단의 교통통제를 맡습니다. 그리고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급수도 정지를 시킵니다. 탕산의 곳곳에서는 샤오빙을 먹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위생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환자들과 음식에서 검출된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쥐약이었습니다. 진정무는 안휘성 사람입니다. 탕산에서 아침밥을 만드는 식당의 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만든 밀가루 반죽이 얼마나 맛있던지 탕산의 사람이라면 모두 이 음식을 맛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무면식관에서 만든 밀가루 반죽은 본인 음식점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체인점에도 공급될 정도였다고 하죠. 하루에 아침밥으로 만드는 밀가루만 100kg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옆집에 있는 국홍 면식관은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데도 파리만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진정평은 장사가 잘 되는 진정무를 질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이름이 비슷하여 친척이었을 것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둘은 그냥 친구 사이였죠. 진정무는 진정평이 탕산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0년 자리를 잡는 데 도와주기 위해 3000위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천천히 갚으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인지 둘의 관계는 꽤 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무의 아내는 진정평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평이 진정무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진정평의 여자친구는 진정무의 아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진정평과 헤어지면서 그 이유를 진정무의 아내에게 말하게 되었고, 진정평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창피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이 이유가 결정적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지만 진정평과 진정무는 사소한 일로도 다투는 사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음식점 건너편에서 쥐약을 12개 구매합니다. 자신의 음식점에서 실험도 했던 증거가 나오게 되죠. 그 양은 50g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 2002년 9월 13일 밤 11시 진정평은 음식점으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4일 경찰은 화성원 음식점에서부터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반죽을 제공하는 곳이 정무면식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화성원 음식점과 정무면식관의 사장은 조사 결과 범인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동기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기가 있는 진정평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평은 사건 당일 집주인을 만나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정무면식관의 음식에 쥐약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참에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할 것 없는 이 말에는 진정무의 표정이 바로 모순이었습니다. 탕산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그것도 자신이 파는 샤오빙에도 독이 검출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듯 도망가는 것이었죠. 경찰은 가장 의심스러운 진정평을 잡기 위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안휘성으로 가는 기차를 수색하던 중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월 15일 05시 난징에서 정저우로 향하던 진정평을 체포합니다. 9월 15일 체포된 진정평은 9월 30일 사형이 선고되고 10월 14일 오전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상소까지 올리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거절하고 사형이 집행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근현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끄러웠던 독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400여 명이 넘었고 그중 40여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월 5일 기자는 다시 탕산을 찾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난징의 PC방에는 마음대로 받아먹던 음료를 직원이 직접 가져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탕산 사건 이후 생겨난 것이었죠. 사건 발생 장소인 농무시장 건너편에 위치해 있던 정무면식관과 그 주변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탕산의 사람들은 아침밥을 집에서 먹고 나오는 습관이 생겼고 건설 현장의 사람들은 음식 대신 컵라면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창중학교는 기자의 진입을 막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뷰도 거절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도록 교육시킵니다. 2명의 의사가 동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평소에는 집에서 아침밥을 만들어 먹다가 사건 당일에만 샤오빙을 사 먹은 가정도 있었고 평소 조카와 함께 밥을 먹던 가족이 하필 그날만 조카 홀로 아침밥을 먹게 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선택들. 당일의 1분 1초가 모두에게 평생 동안 후회로 가득한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